수학 공부의 정석을 알려주는 공부머리 수학법입니다. 오늘 이번 시간은 학생들이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는 시간인데요. 진짜 수학 공부법 133쪽에 있는 22번째 질문입니다. 책에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궁금해요. 또한 작가님의 슬럼프 시기도 궁금해요. 혹시 작가님의 슬럼프 시기와 극복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? 자, 이런 질문입니다. 제가 그 공부를 한 중학교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는 열심히는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좀 그때 슬럼프가 좀 와서 어떤 식으로 좀 극복을 했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슬럼프 극복 방법은 다양한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어요. 좀 공부하기도 싫고 뭔가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. 예를 들면 이제 잠 같은 경우도 학교에 바로 와서 공부를 하고 뭐 1시에 잔다라든지 새벽 1시에 아니면 새벽 2시에 잔다라든지 새벽 3시에 잔다라든지 이렇게 수면 시간도 3시간만 잘 것인가 4시간만 잘 것인가 뭐 5시간을 잘 것인가 어떻게 자야 효과적일까 이런 것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시도를 해봐서 저한테 최적화된 거는 학교 다닐 때는 6시간을 자고 학교에서 1시간을 더 자서 7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. 제 체력과 집중력으로 봤을 때 7시간을 자야 가장 집중이 좋더라고요. 여러 가지를 다 해봤더니요. 그래서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7시까지 자서 6시간 잔 다음에 학교 간 다음에 쉬는 시간이나 혹은 뭐 점심시간 혹은 뭐 수업 시간 중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과목 그럴 때 이제 엎드려서 잤습니다.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수면을 더 추가해가지고 총 7시간을 잤고 방학 때나 뭐 일요일 그런 날은 학교를 안 갈 때는 7시간을 잤습니다.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자기 시작하면 아침 8시까지 잔 거고 뭐 12시에 잤으면 아침 7시간까지 잔 거죠. 이렇게 해서 7시간을 자고 공부하는 걸 취했죠.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량을 조절해 봤더니 7시간이 나한테 최적화된 수면량이다. 이런 거를 이제 찾은 거죠. 그리고 이제 잠자는 시간도 여러 가지 막 시도를 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학교 끝나고 와서 미리 잔 다음에 뭐 새벽까지 공부하고 조금 자는 방식이나 아니면 쭉 공부했다가 밤에 쭉 자는 방식 혹은 뭐 새벽에 5시나 이럴 때 일어나서 공부하고 뭐 이런 방식 이런 것도 다양하게 다 시도를 해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고 학습량도 늘어나고 집중도 좋은지 다 시도를 한번 해봐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좀 찾아냈죠.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과목별 교차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어요. 그러니까 뭐 10시간, 12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공부를 할 때 한 과목을 3, 4시간 공부하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1시간은 영어 공부하면 50분 영어, 10분 휴식하고 나머지 50분은 수학하고 그다음 수학 끝난 다음에 국어하고 국어 끝난 다음에 뭐 영어하고 영어 끝난 다음에 과학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좀 취했고 오전에는 좀 어려운 공부 좀 힘든 공부 위주로 했고 점심 먹고 나서는 좀 쉬운 공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집중이 잘 되는 시간과 안 되는 시간 나눠서 공부하는 그 과목도 좀 조절을 했습니다. 자, 슬럼프 시기가 언제 왔냐? 중학교 때는 뭐 공부를 뭐 열심히 하더라도 아주 많이 하진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뭐 슬럼프가 온 거는 없었던 것 같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정말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슬럼프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 기억에 항상 왔던 것 같아요. 슬럼프가 항상 오고 그걸 항상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.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단 슬럼프가 왔었는데 그 3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교 42등을 했습니다. 이게 굉장히 큰 슬럼프였어요. 중학교 때부터 해서 전교 5등 밖으로는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고1 때 모의고사를 전교 42등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슬럼프에 빠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막했죠. 학교 담임선생님도 많이 신경을 써줬거든요. 제가 반에서 1등 성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담임선생님하고도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이 모의고사 점수를 좀 어떻게 올릴지 방법에 대해서 좀 상담을 했고 이제 학습지를 했습니다. 모의고사 학습지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제 대성이나 종로, 중앙 이런 데서 매달 모의고사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보내줬어요. 돈을 내면. 그래서 저도 그 당시 한샘 학습지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한샘에서 보내준 매달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하나씩은 이렇게 푼 거죠. 모의고사가 전교 42등이 나왔으니까요. 그래서 이 학습지를 해가지고 모의고사 점수가 올랐습니다. 특히 모의고사 영어를 정말 못했었는데
이 모의고사 영어를 여름방학 때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 완벽하게 좀 극복을 했죠. 그리고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모의고사 영어도 안정적으로 성적이 나왔습니다. 제가 공부했던 방식은 지금 방식하고는 너무 달라서 좀 추천드리거나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때는 이제 성문 기본 영어, 성문 종합 영어라는 이런 문법 책들이 되게 유명했는데 이 문법 책을 성문 기본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를 3권을 샀습니다. 3권을 사서 한 권을 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 사가지고 또 다시 풀고 또 세 번째 또 사가지고 또 풀었습니다. 자, 이 3권을 푸니까 영어가 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. 그 다음에 성문 종합 영어도 여러 번 봐야 된다 그래서 2권을 사가지고 한 권을 풀고 또 다시 나머지 한 권을 또 풀었습니다. 성문 기본 영어를 3번을 봤기 때문에 종합 영어는 딱 2번만 봐도 다 알겠더라고요. 딱 보면 영작하는 문장 같은 게 나오면 문장을 보면 바로 영어가 떠오를 정도로 거의 머릿속에 다 암기가 돼 있는 거죠. 거기다가 이제 독해 문제집하고 또 영어 선생님들이 방학 숙제로 영어책을 읽는 숙제를 내줬어요. 영어책들도 다 독해해서 이렇게 적는 숙제인데 해설을 다 영어도 다 독해해서 제가 한글로 다 해석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때 영어 소설을 한 2-3권인가 몇 권 읽었는데 그것도 참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문법책을 어쨌든 총 5번을 본 거죠. 기본 3번, 종합 2번 거기다가 독해 문제집 꾸준히 풀고 그 다음에 영어 소설을 한 3권 정도 독서를 하니까 영어는 이제 좀 완벽해지더라고요. 모의고사 보면 거의 이제 뭐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도 안정적으로 나왔고 물론 학습지를 꾸준히 한 것도 모의고사 유형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됐습니다. 고1 때는 상반기에 조금 슬럼프가 오고 결석도 하고 그랬어요. 결석도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랬는데 그때 담임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집까지 찾아왔습니다. 결석을 했는데 집까지 찾아온 담임선생님 제가 처음 봤어요. 집까지 찾아와서 집 앞에 빵집에서 저를 불러내가지고 담임선생님하고 빵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음날 바로 이제 학교를 가고 다시 마음을 잡고 그러니까 담임선생님한테 감동해서 마음을 잡은 건 아니고 담임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저 때문에 이제 집 앞까지 와가지고 뭐 빵도 사주면서 이제 뭐가 문제인지 물어보고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먼 데까지 오고 그런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결석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. 담임선생님한테 미안해서 실망 안 시키려고 그랬던 계기가 됐고 그 다음 여름방학 때 하루에 14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.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4시간씩 거의 시험 보기 전날의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. 그래서 성적이 이때 확 완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난하게 이제 슬럼프 없이 갔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니까 이제 공부하는 게 지치더라고요. 중학교 때부터 좀 어쨌든 공부를 좀 달렸더니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공부하는 게 좀 지치고 성적도 이때가 정체가 됐습니다. 전교 3등에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. 성적이 이제 계속 오르다가 전교 3등부터는 안 올라요. 위에 있는 애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고 정체가 되니까 이때도 조금 열심히 안 했습니다.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이 열심히 안 하고 약간 설렁설렁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냥 성적은 워낙 고1 때 많이 해놔가지고 유지는 했죠. 그러다가 이제 고3 때가 거의 클라이막스인데 고3 때는 결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. 아마 제가 이 시기에 이 공부랑 관련해서 슬럼프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많이 아파가지고 거의 병원에 계속 계셨어요. 어머니가. 근데 집에 안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에 도시락을 그 당시 아버지하고 누나하고 저랑 이렇게 항상 서로 당번 돌아가면서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서로 도시락을 쌌던 기억이 납니다. 좀 그 어머니 때문에도 힘들었었던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그때 결석을 많이 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결석, 심지어는 고3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아예 시험을 안 보고 만화방에 가가지고 살았습니다. 중간고사를 안 본 거죠. 그 당시에 500원이면 하루 종일 만화책을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1,000원을 내서 500원으로 하루 종일 만화책을 보고 또 500원으로는 라면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럼 라면 하나로 하루 한 끼를 때우면서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만화책만 봤던 것 같아요. 한 10,000원 정도 가지고 집을 나가서 그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1학기 때 기말고사를 봐서 그거에 80% 점수를 중간고사 점수를 받아서 내신이 좀 안 좋아졌죠. 다행히 저 때는 내신을 좀 못 받아도 학력고사만 잘 보면 대학을 갈 수 있던 시절이라 내신이 크게 좌우하지 않아서
제가 대학을 그래도 잘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2학기 때는 제 기억에 한 10번인가 14번인가 2주 연속 시험을 봤어요. 모의고사 형태라고 해서 모의고사를 봐서 그 점수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원서를 써줬습니다. 왜냐면 저희 때는 먼저 대학을 지원하고 시험을 나중에 봤거든요. 지금은 이제 자기 시험을 보고 그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지원하잖아요. 근데 저희 때는 먼저 대학을 지원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9월 평가원 같은 모의고사를 거의 한 2주 연속 봤어요. 매일매일. 그때도 제가 이제 시험 볼 때마다 지각을 했습니다. 1교시에 맨날 지각해서 늦게 가다가 그때 해병대 출신 담임선생님이었는데 담임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대걸레로 맞는데 대걸레로 엄청 세게 때리셔가지고 한 3대 때리면 대걸레가 부러졌어요. 15개 반이 있었는데 그 반마다 반장시켜가지고 15개 대걸레를 가지고 오게 하신 다음에 그걸로 부러질 때까지 저를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. 15개의 대걸레가 다 부러지고 나서 그때 멈추셨던 담임선생님이. 그 이후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이러다 내가 맞아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서워서 그냥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대학 입시까지 잘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별로 열심히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열심히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. 제 기억에 좀 뭔가 만족했던 그래도 시절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정말 이제 빈틈없이 열심히 했던 가장 전성기 때, 가장 초반에만 조금 학교를 결석했다가 하루가 결석했는데 바로 담임선생님 오셔가지고 빵 사주면서 저랑 대화하고,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미안해서 제가 공부 열심히 하면서 슬럼프가 금방 사라졌고, 슬럼프는 아까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다양한 거 시도하고 나에게 맞는 거 찾으면서 그렇게 좀 극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슬럼프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진 않고 그랬던 시기고, 고3 때는 너무 공부하기 싫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안 되죠. 어떻게 시험 기간 때 가출을 해서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보면서 시험을 안 보고 그랬던 시절. 담임선생님한테 그때 대걸레로 엄청 맞고 물리치료 받으면서 걷지도 못해가지고 제가 학교 안 가고 자퇴하고 그냥 검정고시로 대학 간다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. 근데 어쨌든 극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학에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는 거죠. 근데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어떤 사람들도 다 이런 어떤 시기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극복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평탄하게 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. 다 나름 힘든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공부한 자산을 가지고 고2, 고3까지 쭉 끌고 갔던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